2001년 5월 한 대학생이 봉사 모임에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21살 윤가림. 그녀는 늦어도 11시쯤 돌아올게요. 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는 밤 10시 18분 창원 북서쪽 야산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긴 채 꺼졌습니다. 가족이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숲속 성전이라 불리던 비포장임도 끝에 작은 예배당. 그곳 사람들의 말은 서로 달랐습니다. 최근엔 안 왔어요. 어제 늦게까지 예배했는데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가림의 흔적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성전 부근에서 정체불명의 오디오 파일 하나가 발견됩니다. 녹음된 것은 단지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지금부터 24년째 미제로 남은 창원 숲속 성전 여대생 실종 사건을 추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3월 봄비가 내리던 날, 창원 어느 한 대학교 게시판에 전단이 붙었습니다. 낡은 코르크판, 형광등 불빛 아래 흰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요양원 봉사, 공부방 지원 함께할 친구를 찾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하단에는 연락처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가림은 그 전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 평소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던 그녀였습니다. 도아야, 이거 같이 해볼래? 같은과 친구 문도아에게 전단을 보여줬습니다.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림은 전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 3번. 그리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 네, 여기는 사랑의 봉사회입니다. 가림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동성당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가림과 도아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성당 앞 정류장에는 이미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 대학생으로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형제. 조금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첫 모임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요양원 청소, 무료 급식소 배식, 지역 도서관 정리. 일을 마친 뒤엔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형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봉사는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가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봉사였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임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4번째 모임쯤. 오늘 봉사 후엔 말씀을 나눌까요? 형제가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말씀. 감사기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찬양 모임이 추가되었습니다. 가림은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사는 마음을 닦는 일이래요. 나도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후 가림은 매주 토요일 밤마다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 가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대요. 그녀는 점점 가족보다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 문도아는 5번째 모임 이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림아, 나는 이제 안 갈래. 뭔가 이상해? 가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사람들 다 좋은데? 4월 말. 가림의 일기장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회에서 형제님이 그러셨어요. 헌신이란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고. 나는 아직 부족해요. 더 헌신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스스로 선택하는 나이였으니까. 5월 초. 가림은 이번 주말엔 산속 성전에서 수련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숲속 성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창원 북쪽 산속이래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5월 12일 토요일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9시 47분, 가림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산속 수련원에서 예배 겸 봉사 있어요. 늦어도 11시쯤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날은 학교 축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찾았지만 가림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초대,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의와 헌신 사이, 그 경계선이 어디쯤인지 가림은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기엔 더 이상 새로운 문장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47분, 윤가림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오늘은 산속 수련원에서 예배 겸 봉사 있어요. 늦어도 11시쯤 돌아올게요. 어머니 한미자 가명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학교 축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시끄러웠고 학생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림의 과 친구들은 그녀를 물었습니다. 가림이 왜 축제 안 오냐?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나 봉사 가야 돼. 다음에 봐. 오전 10시쯤 가림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흰색 봉고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형제 한 명과 자매 2명,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림이 차에 오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산 쪽으로. 비포장 임도가 시작됐습니다. 흙먼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나무들 사이로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예배당, 하나님의 숲속 성전,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십자가 하나, 낡은 의자 몇 개, 그리고 이미 와 있던 신도 몇 명. 오후 내내 예배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쯤 간단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빵과 물, 그리고 과일 몇 개. 모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다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어두워진 예배당 안, 촛불 몇 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숲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한 명은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9시쯤이었을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주민은 말했습니다. 잠시 뒤엔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밤 10시 18분. 가림의 휴대전화는 창원 북서쪽 야산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전화는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어머니 한미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가림은 약속했습니다. 11시쯤 돌아온다고. 하지만 밤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방을 살폈습니다. 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 학생증, 여벌옷. 가출할 사람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후 1시, 2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노트를 뒤졌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 하나. 창원시 구 북쪽 임도 끝, 숲속 성전. 그녀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비포장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 끝에서 낡은 컨테이너 예배당을 발견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누구세요? 제 딸이 어제 여기 왔어요. 윤가림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자매 요즘 안 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여기 온다고 했어요. 수련회 있다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엔 안 봤는데요. 어머니는 예배당 안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문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예배 준비 중이라서요. 그때 예배당 옆길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신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어제 윤가림이라는 학생 못 봤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예배했는데요.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매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최근엔 안 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제 늦게까지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엇갈린 말.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머니는 다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예배당 주변을 돌았습니다. 흙바닥, 녹슨 의자, 빗물 자국, 그리고 뒤편으로 이어진 희미한 바퀴 자국.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의 시간표는 그곳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봤다 했고 누군가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18분 이후 윤가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어머니 한미자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이틀째. 손에는 가림의 사진 한 장.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습니까? 5월 12일 토요일 밤부터요. 형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짐도 그대로고 통장 거래도 없어요. 형사는 천천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간다고 하셨나요? 산속 성전이요. 종교 모임에 간다고 했어요. 종교 모임.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앙에 심취하면 가족과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21살 여대생. 자발적으로 종교 모임 참석? 강제성의 증거 없음. 초기 판단은 자발적 이탈 가능성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됐지만 수사는 느리게 시작됐습니다. 5월 15일 화요일. 경찰은 가림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엔 평소 입던 옷들, 책상엔 교과서와 노트, 통장은 한 달 전부터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말했습니다. 신앙에 너무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요즘엔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형사는 가림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기도문과 찬양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더 헌신하고 싶어요. 여기선 이름보다 자매가 먼저 온다. 마지막 장에는 주소 하나. 창원시 구 북쪽 임도 끝 숲속 성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경찰 2명이 하나님의 숲속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비포장길을 따라 30분을 올라갔습니다. 임도 끝 낡은 컨테이너 예배당. 주변엔 빗물 자국이 남은 흙바닥과 녹슨 철제 의자 몇 개. 예배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40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요. 윤가림이라는 학생 아십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림 자매요? 여기 몇 번 왔었죠? 5월 12일 토요일 여기 있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람이 많아서요. 형사는 예배당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 십자가 하나, 낡은 성경책 몇 권, 그리고 의자들. 이렇다 할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숙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만 하는 곳입니다. 혹시 신도들이 여기서 자기도 합니까? 남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 예배 후 돌아갑니다. 형사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예배당 뒤편으로 희미한 길이 보였습니다. 저쪽은 뭡니까? 옛날에 쓰던 길이에요.
지금은 안 씁니다. 하지만 강제 수색 영장은 없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인근 마을 초입 한 곳뿐 5월 12일 오후 6시 57분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산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식별 불가. 하지만 2시간 뒤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들어갔으면 나와야 하는데. 임도는 병목 구조였습니다.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하나뿐. 그렇다면 차는 어디로 간 것일까? 5월 17일 목요일. 경찰은 인근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노래 같은 거요. 근데 잠시 뒤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또 다른 주민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찬양 같기도 하고, 뭐랄까, 비명 같기도 하고. 비명이요?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증언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이후 성전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다는 것.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5월 20일 일요일. 경찰은 다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봉고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전의 리더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5월 12일 흰색 봉고차로 신도들을 태워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 차는 언제 내려갔습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요. 8시 반쯤? 형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 캡처 화면. 하지만 CCTV엔 나가는 장면이 없는데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고장이었나 보죠.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예배당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옛날 양봉장 가던 길인데 지금은 막혔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풀과 나뭇가지에 가려진 좁은 비탈길.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회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최근 것으로 보이는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측은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우린 봉사단체일 뿐입니다. 강요나 폭력은 없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에서 합숙 생활한 신도 존재 가능성. 폐쇄적 집단 구조 의심. 추가 조사 필요?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자백도. 5월 말.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생 실종, 종교단체 연관 의혹. 기사가 나간 뒤 성전 측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종교 모임이며 실종 사건과 무관합니다. 수사는 점점 축소됐습니다. 그녀가 믿은 신앙은 어쩌면 그녀를 삼킨 미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로의 출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한 달 뒤 6월 중순 제작진 이메일 계정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도 숲속 성전에 다녔습니다. 그곳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제작진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한 카페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20대 중반의 여성. 박서진 가명.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거기 다녔어요.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2000년 봄부터요. 1년 정도. 서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봉사 모임이었다고. 하지만 점점 달라졌다고. 신입 자매들만 모이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요? 네. 밤 9시 이후에 시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남자 리더가 순종 훈련을 시켰어요. 순종 훈련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금식, 묵상. 그런 것들이요. 강제적이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요? 거부하면 안 될 분위기였어요. 다들 순종했어요. 서진은 가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림 자매는 착했어요. 의심도 안 했고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항상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무 순수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월 12일, 그날 거기 계셨나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4월에 나왔어요. 왜 나오셨나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엇이 아니었나요? 봉사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신앙이 아니라 복종이었어요. 서진은 떠나기 전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입 자매들의 일정표, 취침 시간, 금식 일수, 묵상 시간, 회개 횟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여성 신도 옆엔 붉은색 표시가 있었어요. 붉은색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표시가 있는 자매들은 더 자주 기도회에 불려갔어요. 가림 씨도 그 표시가 있었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어요. 제작진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건 없나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나올 때 모두 소각하라고 했어요. 누가요? 리더가요. 모든 기록을 없애라고 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아있어요. 화면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 숲속 성전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윤가림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사진 날짜는 2001년 4월 28일. 실종되기 2주 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연락이 끊겼어요. 성전은 지금도 운영 중인가요? 네. 하지만 이름을 바꿨대요. 제작진은 경찰에 서진의 증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증언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구속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진의 증언은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매님도 평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번호는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 뭔가 알고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림 자매가 걱정돼요. 제발 찾아주세요. 증언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신입 자매들만 모이는 기도회. 붉은색 표시가 된 이름들. 밤 9시 이후의 순종 훈련. 그리고 소각된 모든 기록들.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왜 모든 증거를 지우려 했던 걸까요? 서진의 증언은 실종 사건에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침묵했고 경찰은 손을 놓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땅속에 묻혀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28초간의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3일 화요일, 숲속 성전의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인부 정혜진은 그날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 20년 경력의 건설 노동자. 그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 바닥부터 파야 돼. 현장 감독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정혜진은 삽을 들었습니다. 예배당 뒤편 흙바닥. 삼날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오후 2시쯤 땅속 50cm 깊이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정혜진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검은색 비닐에 쌓인 물체.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오래된 모델. 표면은 녹슬어 있었고 건전지는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묻혀 있지? 정혜진은 녹음기를 들고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반장님, 이거 봐요. 현장 반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 땅속에서 나왔어요. 반장은 녹음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거네. 버려. 하지만 정혜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 그것도 비닐로 싸서. 그는 녹음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 6시. 정혜진은 녹음기를 분해했습니다. 건전지를 빼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테이프는 아직 재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낮은 합창.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찬양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 철컥.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낮았습니다. 그 다음 3초. 정체불명의 마찰음. 쇠가 쇠에 닿는 소리. 끼익. 그리고 침묵. 총 재생 시간은 28초. 정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측면에 작은 액정 화면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2001년 5월 12일 2217. 밤 10시 17분. 정혜진은 멈칫했습니다. 5월 12일. 어디선가 들어본 날짜였습니다. 그는 신문 더미를 뒤졌습니다. 며칠 전 본 기사. 여대생 실종, 종교단체 연관 의혹. 기사에는 윤가림이라는 이름과 실종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마지막 신호는 밤 10시 18분. 정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시간과 실종 시간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단 1분 차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월 4일 수요일 아침. 정혜진은 녹음기를 들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형, 이거 좀 봐줘. 지인은 전자기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녹음기인데 소리 좀 선명하게 만들 수 있어? 지인은 녹음기를 분석했습니다. 오후 내내 작업을 했습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음량을 증폭하고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저녁 7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들어봐. 개선된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찬양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금속음, 철컥.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에서 40대쯤 되는 목소리. 그 뒤 3초간의 마찰음. 지인이 파형을 분석했습니다. 이 소리, 철제 물체 같은데. 철제요? 응. 쇠사슬이나 자물쇠 같은 거. 정혜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침묵. 그리고 파일 끝. 28초.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7월 5일 목요일. 정혜진은 고민 끝에 마을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며칠 전 게시판에서 본 전단. 윤가림 학생을 찾습니다. 어머니가 붙여놓은 전단이었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가림 학생 어머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정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뭔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진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8초의 소리, 바람, 찬양, 속삭임, 그리고 침묵. 파일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시간이 일치해요. 어머니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녹음기는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전문가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생활음으로 추정되나 확인 불가.
공식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탬프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1년 5월 12일 밤 10시 17분. 윤가림의 휴대전화가 마지막 신호를 보내기 1분 전.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정혜진은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 그거 버리세요. 누구세요? 당신한테 해로울 겁니다. 무슨? 전화는 끊겼습니다. 번호는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정혜진은 그날 이후 공사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24년의 침묵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 속 진실은 여전히 28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녹음기 발견 이후 경찰은 다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형사 2명이 숲속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임도. 지도상으로는 단 하나의 길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같았습니다. 병목 구조. 형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에 차가 들어간 건 찍혔는데 나간 건 없었어. 그럼 어디로 간 거지? 두 사람은 임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예배당까지 30분. 그 사이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양옆은 가파른 비탈. 차량이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뒤편. 형사는 이전에도 봤던 그 흔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풀과 나뭇가지에 가려진 희미한 길. 저기. 두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하지만 10m쯤 가자 조금 넓어졌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여기로 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바닥에는 희미한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걸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길은 완전히 평탄화된 공터로 이어졌습니다. 여긴 뭐지?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저 평평한 흙바닥뿐. 부자연스러울 만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주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뭐가 있었나요? 70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옛날엔 양봉장이 있었지. 양봉장요? 그래. 한 20년 전? 그때 문 닫았어. 그 뒤론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썼어. 그냥 빈터로 있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평탄해졌나요? 글쎄, 작년쯤? 누가 정리하더라고. 누가요? 모르지. 밤에 몰래 왔나 봐.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 형사는 땅을 살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봤습니다. 50cm쯤 파들어가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있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흰색 도자기 접시였습니다. 테두리에 파란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파들어가자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녹슨 십자가. 작은 목걸이용 십자가였습니다. 형사는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 성전 거 아닐까? 아마도. 두 사람은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이 접시 성전에서 쓰던 건가요? 리더는 잠시 쳐다봤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십자가는요? 우리 신도들이 많이 차고 다니죠. 누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뒤편 공터, 거기서 나왔습니다. 리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요? 네. 왜 거기 묻혀 있었을까요? 저희가 묻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요? 리더는 침묵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작년에 그 공터를 평탄화했죠? 아닙니다. 주민 증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리더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을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쓰는 길이에요. 5월 12일 봉고차가 그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리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경찰은 공터를 전면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땅을 1m 깊이까지 파들어갔습니다.
접시 조각이 더 나왔습니다. 녹슨 숟가락, 낡은 천 조각, 그리고 성경책 한 권. 물에 젖어 글자가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골도 혈흔도 의류도 없었습니다. 단지 생활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들 뿐. 형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물건들 언제 묻힌 겁니까? 토양 분석 결과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전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윤가림이 실종된 시기와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측은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묻은 적 없다. 그냥 누군가 불법 투기한 거다. 우리랑 무관하다. 일관된 부인. 경찰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7월 말 수사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어머니 한미자는 그 공터를 찾아갔습니다. 파헤쳐진 땅, 깊은 구덩이.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가리마, 여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땅은 다시 메워졌습니다. 중장비가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공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겨진 길, 사라진 차, 평탄화된 공터, 그리고 땅 속에서 나온 물건들.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려 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긴 걸까요? 왜 그 길을 지우려 한 걸까요? 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폐로를 통한 이동 경로 확인, 불법 투기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 추가 수사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한계. 사라진 길은 다시 풀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품고 있던 비밀도 함께. 어딘가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 8월, 제작진에게 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이었습니다. 그곳엔 규칙표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전 신도라고 밝혔습니다. 박서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은 조심스럽게 성사됐습니다. 8월 7일 화요일 저녁, 한적한 카페 구석. 나타난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김민수. 그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섭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1년 초까지 거기 있었어요. 왜 나오셨나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가 이야기한 것은 규칙표였습니다. 벽에 붙어 있었어요. 예배당 안쪽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신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규칙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각각의 이름 옆에는 체크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취침 시간 준수, 금식 일수, 묵상 시간, 회개 횟수. 마치 학교 생활 기록부 같았어요. 민수는 손으로 공중에 표를 그렸습니다. 여기 이름, 여기 날짜, 여기 체크 표시. 모든 신도가 기록됐나요? 아니요. 신입들만요. 특히 여자 신도들. 그의 말에 따르면 여성 신도 이름 옆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무슨 의미였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 표시가 있는 자매들은 달랐어요. 뭐가요? 더 자주 불려갔어요. 밤 기도회. 밤 기도회. 박서진도 언급했던 그것.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도회는 밤 9시 이후에 시작됐어요. 어디서요? 예배당 안쪽 작은 방이요. 예배당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좁은 공간. 거기서 뭘 했나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남자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기도 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았나요? 문이 두꺼워서요.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기도회는 오래 지속됐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자매들이 나올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말은 안 했나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민수는 윤가림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림 자매,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의심을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가림의 이름 옆에도 붉은색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제작진은 물었습니다. 그 규칙표 지금도 있을까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을 겁니다. 제가 나온 뒤 얼마 안 가서 다 치웠대요. 누가요? 리더가요. 언론에 나온다고 하니까 모든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규칙표, 일정표, 기록 노트 전부 소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있었으니까요. 제작진은 전신도 박서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규칙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문서를 본 적 있어요. 언제요? 제가 처음 갔을 때요. 2000년 초쯤. 서진이 본 것도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름과 항목들, 그리고 붉은색 표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헌신도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헌신도요? 네. 얼마나 순종적인지. 순종. 그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가림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공한 가림의 노트.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선 이름보다 자매가 먼저 온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윤가림이 아닌 자매님이라 불렀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사라지고 집단의 호칭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문장.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리더님 말씀이 곧 주님 뜻입니다. 문장들은 점점 더 자아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2일. 오늘 특별 기도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회. 그날 밤. 가림은 무엇을 기대하며 그곳에 갔을까요? 제작진은 경찰에 새로운 증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규칙표는 어디 있습니까? 소각됐다고 합니다. 그럼 증거가 없는 거네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8월 말. 김민수는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의와 구속의 경계선, 그게 어디쯤인지 아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 선이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봉사라는 이름, 헌신이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 지워지고 규칙만 남은 곳. 개인이 사라지고 순종만 요구되는 곳. 그곳에서 윤가림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수첩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2025년 5월 12일 일요일. 실종 24년째 되는 날. 아침 8시. 어머니 한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한 살.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년 이날만큼은 일어납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단추를 채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24년. 딸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오전 9시.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엔 딸의 사진 한 장. 21살 때 찍은 증명사진.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가림아, 엄마 간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원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비포장길이 시작되는 곳까지. 1시간쯤 걸렸습니다. 임도 입구. 차를 세웠습니다. 예전엔 차로 올라갔지만
이젠 걸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30분이 걸려 도착한 곳. 하나님의 숲속 성전이 있던 자리. 이제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은 철거됐습니다. 2015년쯤이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를 걷어내고 터만 남겼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리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또 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24년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배당 뒤편. 공터가 있던 곳까지. 그곳도 풀로 뒤덮였습니다. 파헤쳐졌던 흔적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정오쯤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매년 이날 그녀는 딸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작은 성당. 촛불을 켰습니다. 가림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24년 전 모습 그대로. 책상 위 교과서. 옷장 속 옷들. 침대 위 인형. 먼지만 쌓였을 뿐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가림이가 돌아오면 쓸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림의 남동생. 지금은 39살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또 갔다 오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가림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안 돼.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포기 못해. 내 딸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같은 대화. 매년 같은 대답. 그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밤 8시. 어머니는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2001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12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 아이가 불러요. 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가림아,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11시. 제작진은 성전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전은 이름을 바꾸고 도심 근교로 옮겨갔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 새 이름, 새 건물. 깨끗한 외관. 현재 운영자는 50대 남자였습니다. 과거 리더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거요? 네. 2001년 실종 사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직 아닙니까?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운영진도 다 바뀌었어요. 과거 리더는 어디 계신가요?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기록은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 증거와 증인, 책임질 사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가림의 어린 시절 사진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사진.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야. 밝게 웃던 얼굴. 그 얼굴이 24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림아,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가 기다릴게.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5월 12일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가림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은 침묵했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24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의 무게, 그것은 세월과 함께 무거워졌지만 어머니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딸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니까. 포기하는 순간 딸은 진짜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매년 이날 그 숲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가림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을 전하기 위해. 혹시라도 딸이 들을 수 있을까봐. 2025년 여름, 음향 전문가 이준호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의뢰받았습니다. 2001년에 녹음된 오디오. 28초짜리 파일. 이걸 최대한 선명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의뢰인은 제작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24년 전 녹음. 잡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주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최신 음향 분석 프로그램, AI 잡음 제거 기술, 주파수 분리 작업, 한 겹 한 겹 소리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0초에서 5초.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발자국, 여러 사람이 걷는 소리였습니다. 5초에서 10초. 낮은 합창.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 목소리가 겹쳐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하지만 뭔가 불규칙했습니다. 리듬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10초에서 15초. 금소금, 철컥, 무거운 쇠가 바닥에 닿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속삭임.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30대에서 40대. 부드럽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15초에서 18초. 정체불명의 마찰음. 끽. 쇠가 쇠에 닿는 소리. 이준호는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파형을 확대했습니다. 이거 경첩 소리 같은데요. 경첩이요? 네. 문이나 뚜껑 같은 게 열릴 때 나는 소리요.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짧게 누군가의 숨소리, 빠르고 얕은 호흡, 겁에 질린 듯한. 18초에서 22초. 또 다른 목소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웅얼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이준호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속도를 늦춰보기도 하고 특정 주파수만 추출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기도, 아니면 기다. 두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모호했습니다. 22초에서 28초. 침묵. 완전한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발소리도, 목소리도. 그저 텅 빈 공간.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준호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28초의 녹음. 5초 바람 소리, 복수 인원의 발자국. 10초 불규칙한 합창, 찬양으로 추정. 15초 금소금, 쇠물체가 바닥에 닿는 소리. 17초 여성 목소리,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18초 경첩 마찰음, 문 또는 뚜껑 추정. 20초 남성 목소리, 기도 또는 기다, 불명확. 22초 이후 완전 침묵. 특이사항 18초 지점에서 빠른 호흡음 감지, 공포 또는 긴장 상태 추정. 제작진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더 이상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28초. 그 안에 진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음향 전문가, 전 형사. 세 사람이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 이건 지시입니다. 자발적인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음향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경첩 소리와 호흡음, 이 조합이 수상합니다.
뭔가를 닫거나 가두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전 형사는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특정할 수 없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의문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숲속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경첩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뒤로 침묵이 이어졌을까요? 어머니 한미자는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 가림이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고 싶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거기 담겨 있다고. 가림아. 그녀는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8초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딸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봐. 하지만 파일은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2025년 가을. 제작진은 마지막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숲속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곳.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녹음기 속 바람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주변을 비췄습니다. 흙바닥, 잡초, 그리고 침묵. 24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숲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숲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어올 뿐입니다. 윤가림. 2001년 5월 12일 실종. 현재까지 미해결.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매님, 여기 앉으세요. 그 말은 초대였을까요? 아니면 명령이었을까요? 경첩 소리는 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을까요? 기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8초는 너무 짧았습니다. 진실을 담기에는. 하지만 의문을 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녹음기 속 바람 소리만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늘도 그 숲을 지나갑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날의 진실을 말할 날이 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 있을까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듯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